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의 HBM 공급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하나의 계약 성사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이번 계약 규모가 3만 개에서 5만 개인데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시죠?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 스마트폰을 한 달에 팔리는 양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건 스마트폰이 아니라 하나당 수억 원짜리 AI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얘기거든요. 더 놀라운 건 내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현실화되면 2018년 메모리 호황 때보다도 더 큰 규모예요. 도대체 삼성전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 32X 메모리를 공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HBM이 뭔지는 아시죠?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AI 반도체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품이에요. 마치 스마트폰에서 램이 부족하면 앱이 느려지는 것처럼 AI 서버에서 HBM이 부족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면 AI 처리 속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이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많이 밀려 있었거든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 공급하다시피 했어요. 이게 마치 카카오톡이 메신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계약을 따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나요?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 강자거든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삼성전자가 이미 AMD에도 HBM 3위단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AMD가 지난 6월에 자사 AI 가속기 인스팅트 미 350 시리즈에 삼성이 HBM을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삼성전자가 이제 AI 반도체 시장의 양대축인 엔비디아와 AMD 모두에게 HBM을 공급하게 된 거예요. 마치 네이버와 구글 모두에게 광고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포지션을 차지한 거죠. 업계에서는 삼성에 해당 제품이 4세대 10나노급 D램 1A 공정을 적용해서 성능과 품질이 경쟁사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은 이미 AMD에 HBM 3위단을 안정적으로 공급한 실적이 있어 제품 신뢰도가 높다면서 이번 엔비디아 채택은 품질 경쟁력과 공급 능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라고 말했어요. 이제 메모리 업계에서는 삼성의 HBM 사업 확대가 본격화되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여기서부터예요.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사 개발을 내년까지 끝내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원래 계획보다 6개월이나 앞당긴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바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 때문이에요. 엔비디아는 2026년에 루빈을 출시할 예정인데 여기에 HBM사가 8개나 들어가요. 그리고 2027년에 나올 루빈 울트라에는 HBM사가 무려 12개나 탑재돼요.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엔비디아가 그동안 2년 단위로 새로운 GPU를 공개하던 관례를 깨고 2026년부터는 1년 단위로 내놓는다고 발표했어요. 그만큼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삼성전자는 HBM사를 위해 전용 라인 D1C를 구축했어요. 이건 10나노미터 극초반 공정인데 현재 HBM 3위보다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HBM사의 성능도 정말 놀라워요. 데이터 전송 속도가 초당 2TB에 달하고 1초 만에 영화 수십 편을 전송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지금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구글은 작년부터 TPU라는 AI 연산 최적화 칩을 사용하고 있고, 아마존은 인퍼런시아와 트레이니엄을 개발했어요. 메타는 올해 5월에 미티아이를 공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에 마이아 100과 코발트 100을 선보였어요. 심지어 오픈AI까지 브로드컴, TSMC와 협력해서 AI 칩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알려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모든 빅테크 기업이 엔비디아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칩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AI 칩에는 HBM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마치 모든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면서 배터리 수요가 폭증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전 세계 HBM 시장 규모가 올해 약 25조 원에서 내년에 약 65조 원으로 2배 반 이상 커져요. 그런데 이런 수요를 감당할 업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곳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HBM 얘기만 했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진짜 반격은 범용 메모리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루빈 CPX라는 새로운 AI 가속기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HBM 대신 GDDR-H7이 들어가요. GDDR-H7은 그래픽카드에 주로 쓰이는 범용 메모리인데 HBM만큼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는 없지만 속도가 빨라서 AI 추론용으로 적합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그동안 AI 학습에는 비싼 HBM이 필수였는데 AI 추론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GDDR-H로도 충분하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KB증권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최근 삼성전자에 GDDR-7 공급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범용 DAR-AM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는 점이에요. 미국 시티그룹은 내년 D램 공급이 수요 대비 1.8%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어요. 반도체 업체들이 HBM 투자에 집중하느라 범용 메모리 생산 능력을 충분히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는 월 45만 장의 범용 메모리 생산 능력을 갖춰 큰 수혜가 예상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어요. 바로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물량과 동일한 수량을 자국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1대1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이를 충족하지 않는 기업은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려면 그만큼 미국에서도 생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이 한국에도 공장을 지어야 하는 것과 같은 조건이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요.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투자를 진행 중이고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실제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감독되어야 한다면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 업체는 반도체 관세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미국에 투자하지 않은 중국 업체들은 높은 관세 부담을 져야 하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합산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5조 7,300억 원이에요. 불과 한 달 전보다 18%나 상향된 수치예요. SK하이닉스도 47조 5,700억 원으로 14% 증가했고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아시나요? 이는 서버용 D램 공급 부족으로 대호황을 누린 2018년 합산 영업이익 80조 원을 훌쩍 넘는 수치예요. 모건 스탠리도 지난 21일에 메모리 슈퍼사이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AI 물결이 모든 배를 띄운다는 제목으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했어요. 지난 23일 발표된 미국 마이크론 실적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마이크론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46%, 127%나 올랐어요. 특히 D램 판매 가격이 석 달 전보다 20% 정도 급등했다고 발표했거든요.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지 않나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SK하이닉스에 밀려있던 HBM 시장에서 AMD와 엔비디아 모두에게 공급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어요. 차세대 HBM사 개발도 예정보다 앞당기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AI 붐으로 인한 메모리 수요 폭증이 HBM에서 시작해서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마치 강물이 작은 개울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AI 반도체 수요가 전체 메모리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정책까지 겹치면서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나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추격 같은 리스크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아 보여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정말로 메모리 시장에서 완전한 부활을 이룰 수 있을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일이에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